차가운 유리벽 너머로 시간의 덮개가 내려앉은 한옥의 처마선이 아련하게 떠 있었다. 마치 다른 세계의 풍경처럼.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서울 도심 한복판, 최첨단 복합 문화공간 스페이스 넥서스의 거대한 유리 파사드를 스치고 지나갔다. 눈부신 조명과 매끈한 금속성 마감재로 이루어진 이 현대 건축의 심장부에 마치 숨겨진 보석처럼 고즈넉한 한옥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다. 침묵의 집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강하늘은 그 한옥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스물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어깨에는 낡고 빛바랜 캔버스 가방이 걸려 있었고, 무릎 나온 청바지와 여기저기 물감 자국이 묻은 티셔츠 차림은 이 세련된 공간과 어울리지 않게 부유하는 느낌을 주었다. 그녀의 손에는 달아빠진 스케치북과 연필이 들려 있었다.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의 흘깃거리는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하늘은 오직 한옥의 섬세한 디테일에만 몰두했다. 기둥의 나뭇결, 처마 밑의 단청 흔적, 햇빛에 반사되는 기와의 미묘한 색 변화까지. 그녀의 깊고 맑은 눈동자는 남들이 쉬이 지나치는 것들을 집요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그때 매끈하게 재단된 최고급 슈트를 입은 한 남자가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스페이스 넥서스의 총괄 디렉터 최민준이었다. 40대 초반의 그는 날카롭고 빈틈없는 인상만큼이나 야심만만한 기운을 풍겼다. 그는 하늘의 존재를 마치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듯 짧고 불쾌한 시선을 던지고는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그의 뒤를 따르던 직원에게 나지막이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한 모습이 하늘의 시야 끝에 걸렸다. 아마도 불필요한 인원 정리 같은 말이었으리라. 하늘은 애써 모른 척 다시 스케치북에 시선을 고정했다. 익숙한 일이었다. 이런 시선, 이런 취급.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안내 데스크 안쪽 유리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남자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큐레이터 박선우였다. 50대 초반의 그는 한때 품었을 법한 열정 대신 깊은 피로와 냉소적인 표정을 얼굴에 달고 있었다. 직원이 다가와 하늘을 가리키며 무어라 불평했지만 박선우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하늘 역시 이 거대한 공간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익명의 존재 중 하나일 뿐이었다. 어쩌면 약간 거슬리는 정도. 하늘은 다시 그림에 집중하려 했었다. 하지만 방금 전 최민준의 차가운 눈빛과 박선우의 무관심이 남긴 잔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곳 스페이스 넥서스가 문을 연 이후 거의 매일같이 이 한옥을 찾아왔다. 단순히 아름다워서만은 아니었다. 이 오래된 건물에는 설명하기 힘든 깊은 울림, 시간이 쌓아올린 고유한 이야기가 숨쉬고 있는 듯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혹은 보려 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스케치북에 담아내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방식이자 존재 증명 방식이었다. 며칠 뒤 하늘은 여느 때처럼 침묵의 집 마당 구석에 앉아 있었다. 처마 밑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때 한옥 바로 옆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에서 높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하늘의 귀에 최민준 디렉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가오는 국제 아트페어 유치를 위해서는 이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저 한옥,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공간 아닙니까? 저 자리에 최첨단 미디어 아트 체험관을 설치하면 방문객 만족도는 물론이고 수익성 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 있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저 한옥을 완전히 철거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역사적인 가치 운운하는 목소리도 나올 테고. 최민준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외형은 최대한 살리되 내부는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낡은 목재 구조물 대신 최첨단 스크린과 센서로 채우는 거죠. 이름하여 과거와 미래의 조화. 얼마나 매력적인 콘셉트입니까? 마당에 있는 저 오래된 나무? 그것도 과감히 제거하고 모던한 조형물로 대체하면 훨씬 세련된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려면 그 정도의 결단은 필요합니다. 하늘은 숨을 멈췄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내부를 완전히 바꾸고 마당의 나무까지 없앤다고?
그건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었다. 한옥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였다. 그녀가 매일같이 바라보며 그 안에 깃든 시간의 숨결을 느끼려 했던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최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열정적으로 이어졌지만 하늘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처마 끝,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기둥, 마당 한가운데 묵묵히 서 있는 고목의 모습만이 가득 찼다. 저것들을 지켜야 해.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지? 막막함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그날 이후 하늘의 스케치북은 단순한 그림 기록을 넘어섰다. 그녀는 마치 탐정처럼 침묵의 집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다. 줄자를 꺼내 기둥의 둘레와 간격을 재고 벽체의 기울기를 확인했다. 오래된 나무 문에 난 작은 흠집 하나하나를 확대해 그렸고 마루 밑이나 다락방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까지 샅이 관찰했다. 그녀의 직감은 말하고 있었다. 이 집에는 공식적인 기록이나 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하늘은 용기를 내어 박선우 큐레이터를 찾아갔다. 점심시간 직후 나른한 공기가 감도는 그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저 큐레이터님. 박선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의아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 직원이 불평하던 그 매일 한옥 앞에 죽치고 앉아있는 여자임을 그는 기억했다. 무슨 일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귀찮음이 섞여 있었다. 저 침묵의 집, 그거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늘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막상 입을 떼니 목소리가 떨리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어눌한 말투와 잔뜩 주눅든 태도는 박선우의 인상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아, 그건 말입니까? 네,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압니다만. 박선우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리려 했다. 아니, 그게 그냥 리모델링이 아니라 내부를 다 바꾸고 나무도 없앤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집은 그냥 오래된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하늘은 다급하게 외쳤지만 그녀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했다. 근거도 없고 전문가적인 식견도 없어 보였다. 박선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가씨, 그 문제는 이미 최고의 건축가들과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입니다. 역사적 가치 보존과 현대적 활용 사이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당신 같은 아마추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는 명백한 선긋기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만 가보시죠. 저는 일이 많아서. 하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 나왔다.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역시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침묵의 집 앞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스케치북을 펼쳤다.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그날부터 하늘은 더욱 집요하게 한옥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손으로 기둥을 쓸어보고 벽에 귀를 대보기도 했다. 도서관과 인터넷 아카이브를 뒤져 침묵의 집과 관련된 오래된 기록이나 사진, 건축 양식에 대한 자료들을 닥치는 대로 찾아 읽었다. 그러던 중 구청 건축과 자료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빛바랜 설계도 사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공식 보고서에 첨부된 현재의 도면과는 미세하게 다른 구조, 특히 대들보와 기둥의 연결 방식이 독특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침묵의 집이 위치한 지역의 일제강점기 지적도를 보다가 그 집터가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회합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희미한 기록의 파편을 발견하기도 했다. 아직은 불확실하고 단편적인 정보들이었지만 하늘의 직감은 점점 더 강해졌다. 하늘은 자신의 발견을 정리한 작은 스케치와 메모들을 박선우의 사무실 책상 위에 몰래 남겨두기 시작했다. 이 기둥의 비대칭 구조는 의도된 것일까요? 대들보 연결 방식, 혹시 이 시대의 다른 건축물에서도 발견된 사례가 있나요? 일제강점기 이터의 용도에 대한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같은 짧은 질문들이었다. 처음 몇 번 박선우는 그 메모들을 귀찮게 여기며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지만 하늘의 메모는 끈질기게 이어졌고 그 내용 또한 점점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다. 한편 하늘의 존재는 최민준의 심기를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하늘을 스페이스 넥서스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해치는 불청객으로 간주했다.
어느 날 오후 중요한 해외 바이어를 안내하던 최민주는 한옥 앞에서 스케치 중인 하늘을 발견하고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저기요, 아가씨. 최민준이 싸늘하게 불렀다. 하늘이 고개를 들자 그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의 옷차림을 훑어보았다. 여기가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 곳인 줄 아나? 당장 그 너저분한 짐 챙겨서 나가요. 우리 고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소?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늘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스케치 도구를 챙기기 시작했다. 최민주는 보안 요원을 불러 하늘을 감시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하늘은 공식적인 행사나 특정 구역 접근에 제지를 받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방해는 교묘하고 집요했다. 박선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역시 하늘을 성가신 존재로 여겼지만 최민준의 노골적인 모욕과 하늘의 묵묵한 반응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 남긴 메모와 스케치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특히 한옥의 비대칭 구조에 대한 지적이나 특정 목재의 희귀성에 대한 암시는 그가 오래전 고미술사를 공부하며 느꼈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공식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어보았지만 하늘이 지적한 부분들은 대부분 간과되거나 형식적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정말 저 여자 말대로 뭔가 있는 걸까? 박선우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전공 지식과 꺼져가던 열정을 떠올리며 최민준의 개발 계획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하늘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에는 단순한 미적 감각을 넘어선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박선우는 하늘이 남긴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스케치와 함께 작은 나무 조각 샘플이 붙어 있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침묵의 집 대들보 안쪽에서 발견. 혹시 근처 N문화재 복원 시 사용된 황장목과 동일한 재질 아닐까요? 연대가 비슷해 보입니다. 박선우는 숨을 삼켰다. 황장목. 조선시대 궁궐이나 사찰 건축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최고급 소나무. 만약 저 말이 사실이라면 침묵의 집은 단순한 오래된 한옥이 아니라 국가 지정 문화재급의 가치를 지닌 건축물일 수도 있었다. 그는 즉시 아는 문화재 전문위원에게 연락해 익명으로 나무 샘플 분석을 의뢰했다. 며칠 뒤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하늘의 추측은 정확했다. 그것은 조선 후기 왕실 건축에 사용되던 희귀 황장목이 맞았다. 공식 기록에는 왜 이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을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무지해서 놓친 것일까? 박선우는 복잡한 심경으로 하늘을 찾아 나섰다. 해질 옆 여전히 침묵의 집 앞에 앉아있는 하늘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강하늘 씨 맞죠? 하늘이 놀라 돌아보았다. 박선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강하늘 씨가 남긴 메모들 그리고 이 나무 샘플 확인해봤습니다. 하늘 씨 말이 맞았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입니다. 하늘의 눈이 커졌다. 박선우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최민준 디렉터의 계획은 이미 다음 주 이사회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제 행사 일정도 코앞이고요. 지금 이 사실을 밝힌다고 해도. 박선우는 말끝을 흐렸다. 내부 고발자가 될 경우 감수해야 할 위험, 그리고 거대한 조직과 시스템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하늘의 얼굴에 잠시 희망이 떠올랐다가 이내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대로 그냥 무너지게 둘 순 없잖아요. 박선우는 하늘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직업적 양심과 뜨거운 무언가가 자신의 안에서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방법을 찾아봅시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든. 하지만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최민주는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일사천리로 받아냈고 침묵의 집 주변에는 가림막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가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과거와 미래가 조화된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할 침묵의 집 리모델링 계획이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하늘과 박선우에게 남은 시간은 거의 없었다. 최민주는 하늘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보안을 더욱 강화했다. 박선우 역시 최민준의 감시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스페이스 넥서스 메인홀에서는 최민준 디렉터 주재하에 국내외 VIP, 투자자,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한 스페이스 넥서스 비전 선포 및 국제 행사 유치 프레젠테이션이 열렸다. 화려한 조명 아래 최민준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스페이스 넥서스의 미래 비전을 역설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최첨단 기술로 구현된 가상현실 이미지와 영상들이 현란하게 펼쳐졌다. 프레젠테이션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침묵의 집 리모델링 계획이었다. 낡고 초라한 한옥이 눈 깜짝할 사이에 세련된 미디어 아트 공간으로 변모하는 CG 영상이 상영되자 장내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과거의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스페이스 넥서스는 세계적인 문화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며 다가오는 국제 아트 페어 유치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민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청중의 반응을 살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종 승인에 대한 형식적인 동의와 축하 박수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행사장 뒤쪽 구석에서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낡은 옷차림의 강하늘이 서 있었다. 박선우가 몰래 건네준 임시 출입증 덕분에 겨우 행사장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그녀는 잔뜩 긴장했지만 결연한 표정이었다. 최민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저 여자가 어떻게 여기에? 그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차갑게 물었다. 누구시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늘은 마이크 없이 하지만 장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강하늘이라고 합니다. 저기 침묵의 집 그렇게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 집은 최민준이 말을 끊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나설 자리가 아니야. 여봐라 저 여자 당장 끌어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보안 요원들이 하늘에게 다가가려 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박선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섰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최 디렉터님 잠시만요. 최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선우를 쏘아보았다. 박 큐레이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박선우는 최민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강하늘 씨의 말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침묵의 집에 대해 중대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는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준비해온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거대한 스크린에 최민준의 화려한 CG 영상 대신 하늘이 그린 세밀한 스케치와 박선우가 확보한 자료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강하늘 씨가 발견한 침묵의 집 대들보에 사용된 목재 샘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공식 분석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목재는 조선 후기 왕실 건축에만 사용되던 희귀 황장목입니다. 이는 침묵의 집이 단순한 민가가 아니라 최소한 준궁궐급의 건축사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크린에는 황장목 분석 결과 보고서와 함께 하늘이 그린 대들보와 기둥의 독특한 결합 구조 스케치가 확대되어 나타났다. 박선우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또한 이 구조는 현재 공식 도면엔 누락되어 있지만 초기 설계도에는 명확히 나타나 있는 매우 희귀하고 중요한 건축 기법입니다. 만약 내부를 함부로 개조할 경우 건물 전체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지적도와 독립운동 관련 사료 일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집터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화려한 미래 비전에 감탄하던 VIP들과 투자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스크린과 최민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러댔다. 최민준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의 완벽하게 계획된 쇼는 낡은 스케치북과 작은 나무 조각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의 야심찬 계획, 그의 화려한 성공 신화에 예상치 못한 침묵의 집 리모델링 계획은 당연히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문화재청의 정밀 실사까지 진행되었다. 최민준 디렉터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국 총괄 디렉터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의 야심찬 국제행사 유치 계획 역시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언론에선 최첨단 문화 공간의 부실한 역사 인식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강하늘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지는 않았다. 그녀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지도 않았고 여전히 그녀는 낡은 옷차림에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는 조용한 존재였다. 하지만 스페이스 넥서스 내부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녀를 흘깃거리거나 불편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대신 그 시선에는 조심스러운 존중과 약간의 경외심마저 담겨 있는 듯했다. 박선우 큐레이터는 하늘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하늘 씨 덕분에 저도 그리고 스페이스 넥서스도 큰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